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82강입니다. 유닛 82고요. 간접 의문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 잘 하시죠?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학습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가볍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 다시 말해서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 어순이 의동주에서 의주동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렇게 딱 가볍게 암기를 해 주시라고 그랬죠. 괜찮을까요?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인 경우인데요.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시면 1번 의문사 who와 의문사 what은 종종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떨 때냐면 의문사 who가 누가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의문사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나요? 누가 창문을 깼나요? 라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지를 봤더니 의문사가 있어요. 그런데 의문사가 who인 경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만약에 해석을 했는데 누가라고 해석이 되면 이때 who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입니다. 누가 창문을 깼나요? 얘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럼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의주동의 순서가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가볍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Can you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되는 상태죠. 따라서 이때 who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는 것만 파악하면 간접 의문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의문사고 얘가 동사고 주어로 판단해서 동사 주어를 이렇게 바꿔서 Can you tell me who the window broke?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아주 주의해 주세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What makes you think so? 무엇이 만드나요?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의 오형식 덩어리 패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라는 건데요. 이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하게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 그러면 간접 의문문 의주동 떠올리면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지를 봤더니 의문사가 what입니다. who일 때와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what일 때도 아주 주의하시고 일단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의주동의 순서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그대로 연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 want to know what makes you think so. 그리고 얘가 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부호는 마침표가 되겠죠.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요. 즉 who와 what은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는 것만 파악하면 오히려 간접 의문 만드는 건 쉽겠죠. 누가라고 해석이 되는지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의문사 덩어리 파악하기, 이것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문사 how의 경우가 될 텐데요. how는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 how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또는 부사와 연결이 되면 얼마나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문사 how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덩어리를 찾아서 의문사로 보셔야 됩니다. how 다음에 부사가 연결되면 how 플러스 부사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연결되면 그 뒤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까지 있는지를 보시고 의미적으로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how 부사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가 되는지 how 형용사 명사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가 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단 이때 how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Do you know? 당신은 아시나요? How often does number one bus come? 얼마나 자주 1번 버스가 오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얘는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돼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 있는지 봐야겠죠. 얼마나 자주, how가 얼마나로 해석이 되면서 그 뒤에 부사와 함께 얘가 덩어리로 의문사가 되는 상태라는 걸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does가 있네요. does는 삭제하고 3인칭 단수 현재를 여기다가 주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comes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 되겠네요. Do you know how often the number one bus comes? 당신은 아십니까? 얼마나 자주 1번 버스가 오는지를.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How many book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책을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직접 의문문입니다.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가 있는지부터 보셔야겠죠. 자, how가 얼마나 많은 책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뒤에 형용사하고 명사까지 다 해석을 해봐도 의미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당신은 갖고 있나요? 그럼 얘가 전체가 의문사 덩어리가 되고요. 그 뒤를 봤더니 두가 보이네요. 두는 그냥 삭제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볍게 만들어줬네요. I want to know how many books you have.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문장보 사용해서 여기 딱 써놨습니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당신이 갖고 있는지. I want to know how many books you have. 자, how가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로 해석이 되는 경우 덩어리 반드시 잘 잡으시고 하나의 의문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의문사 what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칠판 좀 정리하고요. 의문사 what이 무엇이 아니라 어떤 또는 무슨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요. 얘가 어떤 또는 무슨인 경우에는 형용사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what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로 묶어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what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네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고 어떤 무슨이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형용사로서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로 의문사가 된다는 거 아주 주의할 의문사 what. 예문 볼게요.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What color do you like most? 어떤 색깔을 당신은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한다.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되겠죠. 의문사가 있는지 봤더니 어떤 색깔. 얘가 어떤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은 무슨 색깔도 괜찮죠. 어떤 또는 무슨으로 해석되는 what의 경우에는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의문사로 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두가 있네요. 두는 삭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what color you like most?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색깔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what 아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주절의 동사가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도 별표를 좀 쳐놓으시죠.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등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야 한대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일단 think는 생각하다, believe는 믿다, imagine는 상상하다, guess는 추측하다, suppose는 추측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이러한 동사 등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작업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예문을 하나 볼까요?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나요? When will he come? 그가 언제 올까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 간접 의문문 의주동 떠올려야겠죠? 자, 의문사가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의 원형이니까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Do you think when he will come? 이렇게까지 되면 나는 간접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얘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절의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와 문장의 동사가 있는 부분을 말하죠. 문장의 주어, 문장의 동사인 즉 주절의 동사가 여기에 포함되네요. 그러면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주는 작업까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When do you think he will come?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비로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가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건데 얘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문장 패턴이거든요. 이 2번을 보시면 의문사 do you think 평서문의 구조, 평서문의 구조라는 건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원래 영어가 만들어지는 그 문장의 기본 패턴,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즉 의문사 do you think 평서문의 구조를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think 대신에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등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워야 해요. 암기하는 팁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nk big. 제가 어린 시절에 학습지 중에 Think Big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Think Big이라는 학습지를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Think Big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설레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라는 그런 뜻이었었는데요. 그것과 연결을 해서 제가 이걸 암기할 때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Think big. 그래, 거기다가 s까지 붙여서 think bigs. 뭐 특별한 연관성은 없어요.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함께 이걸 암기하는데 연결을 해본 건데요. think 그대로 되고요. bigs는요.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nk bigs로 암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공감이 되시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라면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사용해서 암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단순 암기를 하시던가 think bigs. 저와 비슷한 연령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ink bigs,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가 되겠습니다. 주절에 이런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주는 작업까지 한 번 더 해주신다. 이렇게 패턴 구조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believe? 당신은 믿나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밑에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라는 의문문이 보이네요. 자, be responsible for라는 것은 뭐뭐에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의문문입니다.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하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가 있는지 볼게요. who가 있네요. who가 있다면 긴장을 하셔야겠죠. 해석해 봅니다. 누가라고 해석이 되는지. 누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그러면 얘는 누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겠죠.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럼 얘는 이미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Do you believe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이렇게 바꿔놓고 난 잘 바꿨다라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believe가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think bigs에 걸려요. 그러면 who라는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주는 작업까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who do you believe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가 된다는 거죠. 누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믿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다 살펴봤어요. 제가 아주 겁을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또 별거 없죠.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역시 A번밖에 없고요. 12문장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바꿔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Do you think what does he want to have? 생각하시나요? 그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자, 여기 의문사가 보이네요.
자, what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가 되겠고요. 무슨 어떤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형용사로서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나요? 아, 그러면 그냥 의문사 자체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더즈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3인칭 단수 현재를 여기다 주고 가는 거니까 얘는 want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를 더 보셔야 되죠. 주절의 동사가 think big인지를 보세요. 근데 여기는 think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의문사 what을 맨 앞으로 보내는 작업까지. 여기까지 하면 what do you think he wants to have가 되겠죠. 그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더해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내용을 잘 잡아두셨다면 오늘 거 조금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할 만하실 겁니다. 이런 거 잘 풀리잖아요. 마치 수학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미션 해결하는 것처럼 재미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런 재미가 느껴질 때 진짜 공부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2번.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Who won the speaking contest? 누가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나요? 이겼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야 돼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who는 조심해야겠죠. 누가 말하기 대회에서 이겼습니까? 누가니까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동사입니다. 이미 의주동이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주절의 동사는 think bigs가 아닙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who won the speaking contest? 3번. Do you guess? 추측하시나요? Who will win this game? 누가 이 경기에서 이길까요? 직접 의문문입니다. 다른 문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또 who가 눈에 띕니다. 해석을 해봤더니 누가 이 경기에서 이길까요? 누가? 그러면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뒤에 동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의주동이 갖춰져 있는 상태. 자, 앞에를 봤더니 guess가 보이네요. 그러면 who를 맨 앞으로 보내주신 작업까지 한 번 더 해야겠죠. Who do you guess will 그 다음에 win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win으로 바꿀게요. win this gam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 Do you guess가 아니고요. Can you guess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 나올까 싶긴 합니다만 do you guess가 아니고 can you guess인 경우에는 아무리 guess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참고 삼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tation? 얼마나 먼가요? 여기에서 역까지.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그런데 보니까 how가 나와 있으면 또 조심하셔야겠죠. 자, 얼마나 먼이라고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주어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자, 주절의 동사는 think bigs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how far it is from here to the station이 되겠죠.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먼가요? 역에서부터 역까지 from A to B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됐어요. 5번 Do you think? 이제 보자마자 think가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생각하시나요? Who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이거 봤던 문장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겠고요. 얘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니까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그리고 동사 나와 있는 상태. think가 있습니다. who를 맨 앞으로 보내서 Who do you think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6번 Do you guess when did you lose your bag? 추측하시나요? 언제 당신이 가방을 잃어버렸나요? 직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쏙 집어넣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자, 의문사 보이네요. did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과거를 요로 주고 가는 거니까 얘는 lost가 돼야겠죠. 자, 여기에 보니까 또 guess가 눈에 띕니다. 얘가 반짝반짝되고 있어요. when을 맨 앞으로 빼서 When do you guess you lost your bag? 이런 문장까지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다 살펴보시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언제 당신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추측하시나요? 7번 Do you suppose where does he study라고 돼 있네요.
자, 추측하시나요? 뭐 이거 생각하시나도 괜찮습니다. Where does he study? 그가 어디서 공부를 하나요?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고 싶은 모양입니다. 직접 의문문이죠. 쏙 들어가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자, 의문사 보이고요. 더즈는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요로 주고 가는 거니까 studies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게다가 suppose가 있으니까 의문사가 맨 앞으로 이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where do you suppose he studies? 8번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How many books do you read a month? 자, 얼마나 많은 책을 당신은 읽나요? A month 한 달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넣습니다.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근데 의문사가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두는 그냥 삭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절에 think bigs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연결하도록 하죠. I wonder how many books you read a month. 자,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한 달에 읽는지. 9번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자, 어떤 색깔 혹은 무슨 색깔을 당신은 가장 좋아하나요? 라는 직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제 토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what이 있으니까 무슨 또는 어떤이라고 해석되는 what의 경우에는 그 뒤에 명사까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 그리고 두는 삭제만 하시면 되겠네요. 주절 동사가 think bigs가 아니니까 연결합니다. I want to know what color you like the most. 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문장보 이렇게 맞춰줄게요. 저는 어떤 색깔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10번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을 깼나요? 라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넣어야 돼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 자, who가 보이면 주의하셔야겠죠. 누가 창문을 깼나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와 있고 이때 the window는 목적어입니다. 이미 순서가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연결만 하시면 되겠죠. I want to know who broke the window. 나는 그 창문을 누가 깼는지 알고 싶습니다. 11번 Do you think which book should I read first? 생각하십니까? 반짝반짝대고 있어요. think bigs입니다. which book? 이것도 주의하세요. 자, which라는 것이요. 어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명사까지 덩어리가 됩니다. 자, which가 어떤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조동사, 주어, 동사니까 조동사를 주어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think가 있으니까 which book을 맨 앞으로 빼야겠네요. 그러면 which book do you think I should read first? 어떤 책을 제가 먼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12번 Do you believe? believe가 반짝반짝 되나요? Who is coming to the party tonight? 누가 오늘 밤에 파티에 오나요? 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돼야겠고요. 자, who가 또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밤에 파티에 오나요? 그러면 얘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상태죠. 그대로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 think bigs에 얘가 걸리니까 의문사는 맨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Who do you believe is coming to the party tonight? 이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접 의문문 어려운 내용까지 모두 살펴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시나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복습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하죠. 83강입니다. 유닛 83. 이제부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강의에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다음 시간에 세 강의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조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유 양보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많지 않아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것까지 복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